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부분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두둥. 용언인데요. 단어의 분류에서 용언 부분은 중요합니다. 먼저 용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과 그 다음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몸에 해당하는 것, 즉 다른 말로 몸통이라고도 합니다.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간이고요. 이 꼬리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미입니다. 이 꼬리는 변하고요. 그 다음 이 몸에 해당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용언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몸통과 꾸리로 구성이 되는데 이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용언이기 때문에 이 녀석 어미랑 결합해야 합니다. 어미도 용언에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고 얘는 문법적인 의미 혹은 형식적인 의미 두 가지 다 됩니다. 문법적인 의미나 형식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먹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먹고에서 몸통은 바로 먹이고요. 그 다음 꼬리 부분이 고네요. 여기서 기본형이 이 녀석이 먹다고요. 실질 형태에서는 먹이고 그 다음 형식 형태에서는 다였거든요. 문법적인 의미를 지닌 건 어미였고요. 이 먹 혼자만 써볼게요. 먹 절대 혼자 쓸 순 없죠. 뭐랑 어미랑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배울 첫 번째 무엇에 대해 했습니까? 용언, 즉 용언의 구성, 어간과 어미의 의미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배울 게 무엇이냐면 두 번째까지만 배울 거예요. 두 번째 배울 게 뭐냐면 바로 용언의 활용입니다. 자, 용언의 활용이라 그랬는데 방금 뭘 배우셨냐면은 용언을 배우셨고 용언의 구성을 배우셨어요. 그러면은 용언이 활용된다라는 것은 용언이라는 것은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히 어간은 변하지 않겠죠. 어간은 변하지 않고 무엇이 어미가 변하는 게 바로 용언의 활용이겠죠. 띠리리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답니다. 크게 용언의 활용에 있어서는 이렇게 첫 번째 규칙 활용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불규칙 활용이 있습니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규칙 활용은 다시 이렇게 나뉩니다. 규칙 활용은 두 녀석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 불규칙 활용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다시 규칙 활용, 용어는 활용할 수 있어요. 무엇이요? 여기 변하는 어미가 이렇게 변해서. 얘는 정상입니다. 바로 어디 규칙 활용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규칙 활용에는 뭐가 있냐면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수예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은 수. 여기서 어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겠고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규칙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해볼 거고요. 그 다음 규칙 활용에서 두 번째가 바로 어간하고 어미가
변의 형태가 좀 변해. 그런데 얘는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문규칙. 아, 그럼 의문규칙이 뭐죠? 의문규칙은 예전에 의문의 변동할 때 같이 공부했던 거예요. 다시 볼게요. 용언의 활용이 있는데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간과 어미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즉 규칙 활용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좀 변해. 그런데 얘는 일반적인 의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요. 불규칙 활용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웬일입니까? 어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어미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다 바뀌어. 어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고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무엇? 용언에 대해서 배워요. 자, 용언에 대해서 배우는데 용언은 무엇? 몸통과 꼬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몸통으로 된 녀석이 어간이며 이 녀석은 원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간은 단독으로 쓸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고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은 뒤에 반드시 어미랑 결합해야 된다라는 거 의미. 그 다음 이 꼬리에 해당하는 실질적 의미는 없지만 문법적 의미이자 형식적 의미를 가진 어미는 반드시 변해요. 변하고 그 예시로 먹고 먹다에서 무엇 이 먹은 변하지 않은 간이었고요. 요 녀석은 고나 다는 형식 즉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거 어미였습니다. 용언의 활용이 오늘 메인인데 용언의 활용이라는 것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규칙 활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는 간과 어미가 형태가 변하지 않은 거, 즉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말하고요. 그 다음 착각하는 부분이 봤을 때 변하는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걔는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어간, 어미가 변하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규칙 활용에 대해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규칙 활용이고요. 규칙 활용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어간과 어미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좀 변하는데 얘는 뭘로 설명할 수 있었냐면은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보자고요. 막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막다는요, 기본형이 물결 다로 끝났으니까 뭐예요? 용언이네요. 용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동사입니다. 자, 막다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요. 막으니 막아서 기본형이 뭐였다고요? 막다였거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어간이 변하지 않았고요. 요 녀석이 어떻게 다채롭게 변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어미가 어떻게 활용됐나 보자고요. 얘는 물결 다로 끝났고요. 얘는 물결 은이로 끝났고 요 녀석은 혹은 어서의 형태로 끝났네요. 얘네들은 바로 일반적으로 어미가 변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물결 다, 뭐뭐 은이, 뭐뭐 아서 혹은 어서. 얘가 바로 일반적인 경우예요. 다, 은이, 아서, 어서, 저. 혹은 이렇게 개, 지, 는, 고. 아어게, 지는, 고의 형태로 어미가 나와도 일반적인 규칙 활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하나 더 해볼까요? 볼게요. 가다라는 용언 있네요. 동사네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죠? 가니 되네요. 그 다음에 가서 되네요. 그럼 얘 뭐죠? 네. 바로 첫 번째 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거죠. 아하, 규칙 활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미가 일반적인 꼴로 변하는구나. 그러면은 일반적인 룰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규칙 활용을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보자고요. 우리가 음운 규칙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 좀 꺼. 너 왜 우니?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꺼를 한번 볼게요. 꺼는요, 아까대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 같은 경우에 기본형이 뭐죠? 끄다입니다. 끄다. 끄다. 끄다인데 얘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끈이 되네요. 네, 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끄에다가 원래 아서 혹은 어서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끄어서. 근데 끄어서는 안 되고 뭐가 되죠? 꺼가 되거든요.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그쵸? 우리는 음운의 변동에서 뭘 배웠죠? 의탈락을 배웠죠. 의탈락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음운의 변동에서 탈락이 있었어요. 탈락이 있었고 탈락의 하나 중에서 의탈락이 있었죠. 의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규칙 활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끄다가 있는데 끈이 돼. 그쵸? 그리고 끄어서인데 의탈락이 돼.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안 돼도 이 녀석은 근데 그 하나가 안 되는데 음운의 변동 의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입니다. 다 해보자고요? 좋아요. 자, 볼게요. 아억에 지는 고였었죠? 그러면은 끄에 어미가 변하는 거예요. 끄아 혹은 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끄개, 끄지, 끄는, 끄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끄아라고 해요? 꺼예요? 꺼네요. 자, 건데요. 여기 의가 탈락하죠? 끄개 되네요. 끄지 되고요. 끄는 되고요. 끄고 다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안 돼. 그쵸? 그러면은 얘를 뭘로 하나만 안 돼도 얘는 뭘로? 아하. 규칙 활용인데 왜 규칙 활용인가? 의탈락으로 음음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다? 규칙 활용 중에 하나인 무엇? 용언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운이가 있었어요. 운이는요 기본형이 뭐죠? 울다예요. 자, 울다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혹은 울어로 되죠, 울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울지 되고요. 그 다음에 울는? 아니죠, 우는이 되죠. 그 다음 울고가 되네요. 얘 돼요. 되고. 근데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원래 울는이었는데 뭐가 됐죠? 우는이 됐네요. 리을 어딨죠? 리을이 지금 탈락이 됐네요. 리을 탈락. 그런데 아까하고 똑같이 음음규칙 중에서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리을 탈락이 있었습니다. 리을 탈락은 음음규칙 안에 있는 거고 음음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결론. 규칙 활용은 선지 5개 중에서 많게는 2개 혹은 1개가 나와서 불규칙 용언과 규칙 활용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헷갈리게 하는 선지로
나옵니다. 즉 함정이죠. 규칙 활용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좀 더 기억하시면 되겠죠. 규칙 활용 중에서 어간하고 어미, 즉 어간 불규칙으로 오해하겠죠? 운이 어간 불규칙으로 오해하겠죠? 왜? 기본형이 뭐니까? 끄다니까. 끄가 의가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의 탈락이 있으므로 결코 어간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 활용입니다. 운이 기본형이 울다니까 어간이 변했네. 그러니까 얘는 어간 불규칙 아니에요. 왜? 리을 탈락은 탈락 중에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음운 변동 중에 하나이고 얘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운이는 내 규칙 활용 용언입니다. 규칙 활용인지 불규칙 활용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었는데 어미에 어게 지는 고를 넣어보면 되고 어간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 은이, 아서, 어서로도 넣어보면 돼요. 어게 지는 고, 그 다음에 은이, 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랑 이제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불규칙 활용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불규칙, 불규칙 활용하는 용언이 있어요.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규칙 활용이 아닌 게 되겠죠? 불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세 가지. 어간 불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 어미 불규칙이 있고요. 세 번째, 어간, 어미 불규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어간 불규칙에 해당하는 용어는 어간이 즉 바뀌기 전의 이름이에요. 명명을 어떻게 하는 얘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로 되게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지으신 분이. 얘네들이 어간 불규칙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시옷, 디귿, 비읍, 르, 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전부예요. 순두부를 우우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순두부를 우우우. 근데 얘네들의 이름이 어간 불규칙에서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어간은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간에 이 순두부를 우우우 이 녀석들이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그렇죠. 해외여행 갑니다. 해외여행 가는 바람에 다른 녀석으로 바뀌거나 탈락해요. 그럼 얘네들이 있으면 어간 불규칙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어미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명명을 어떻게 하는가? 명명을 바뀐 후의 이름이에요. 바뀐 후.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라 바뀐 후의 이름인데 이런 녀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 불규칙이 있고요. 러 불규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 불규칙이 있어요. 여, 러, 오.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원래 오가 아니야. 다른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뀐 후에 어미가 여가 되고 러가 되고 오가 되는 거죠. 원래 아까 어게 지는 고 은이 니 아서 어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미가 그 녀석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오 이렇게 와요. 이런 녀석들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은 바뀐 후의 이름을 짓고 여불규칙, 러불규칙, 오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 오,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 불규칙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흡을규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드디어 순두부를 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간불규칙은 모두 있다 없다? 원래 있어요. 있었는데 얘는 탈락이 돼요. 시옷은 없어지는 게 시옷불규칙이구나, 어간.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되나? 두두두두두두두. 디귿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바뀌어요. 탈락이 아니라 리을로 교체가 돼요. 어간이 그대로 있어야 될 게 그러니까 불규칙이죠. 비읍은요. 얘는 자음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오나 우로 바뀝니다. 비읍은 오나 우로 바뀌고요. 리을은 르 있잖아요. 르. 얘가 참 신기하는데 얘는 리을로 바뀌어요. 어이구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리을로 바뀝니다. 리을로 바뀌는 게 바로 르 불규칙이고요. 그다음 우 불규칙이 있는데 우는 얘는 탈락이 돼요. 외워야 되겠죠. 불규칙 활용 중에서 어간 불규칙의 명명은 순, 두, 부, 를, 우,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이 있고요. 시옷과 우는 탈락이 됩니다. 규칙 활용에서 시옷 탈락과 우 탈락은 없었어요. 의 탈락은 있었고 리을 탈락은 있었죠. 근데 디귿은 리을로 교체되고요. 비읍은 오나 우로 교체되고요. 르는 리을이나 리을로 교체가 됩니다. 어미는 간단합니다. 어미는 원래 아, 어, 개, 지, 능, 고. 이 녀석. 그 다음에 혹은 뭐뭐, 은이. 아서 혹은 어서로 교체가 돼야 되는데 여로 오. 이 녀석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희읍불규칙이 있는데 희읍불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히읗으로 일단 용언이 끝나야 돼요. 히읗으로 끝나는 어떤 한정된 용언, 몇 개의 용언의 어간에 어미 뭐가 아나 혹은 어가 와야 됩니다. 얘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녀석은 역시나 해외로 원정 가고요. 사라져요. 탈락해요. 그 다음에 아까 아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에나 혹은 에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있어야 될 어간이 히읗이 어떻게 돼요? 탈락했고요. 그 다음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아어가 에나 에가 돼서 얘는 어간 어미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를 들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있다라는 말이 있어. 있다. 어이고, 혹은 우리는 이어라고 쓰죠. 있다. 이거는요, 이은이. 왜래, 이거? 지금, 어미는 은이 그대로네요. 어도 그대로네요. 자, 그런데 여기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무엇이 원래 어간에 있던 시옷이 탈락해 버렸네요. 당연히 얘는 이 용어는 뭐라고 할까요? 한 개만 안 돼도 얘는 불규칙 용언이 되는 거고, 즉 시옷 탈락 용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은 리을로 교체가 됐었죠. 묻다라는 말이 있어요. 묻다 할 때는 이거는 ask를 나타내는 거죠. 묻다는 사람을 묻어버리는 거가 아니라 이건 묻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묻어? 아니죠. 그 묻어는 묻는 거죠. 진짜로. 얘는 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이가 되네요. 어미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여기 볼게요. 얘가 원래 디귿이었는데 디귿이어야 될 어간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죠? 디귿 불규칙.
용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하고 우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을 같이 볼까요? 돕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돕다요. 돕다.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돕다. 돕다는요, 일단,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도은이? 일단은, 이상하죠? 어떻게 고칠 수 있죠? 도아가 아니라, 도와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은이 아니라 도우니로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얘는 원래 도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돕이어야 되죠. 어미도 원래 아여야 되고요. 어미도 원래 은이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비읍 불규칙은 어간 어미 불규칙이 아닙니까? 왜냐면 비읍이 없어졌고 어미도 바뀌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볼게요. 비읍 불규칙만 조금 따로 빼서 볼게요. 돕다, 돕아. 근데 우리는 도와라고 합니다. 돕으니. 하지만 도우니라고 하죠. 전제 조건은 비읍으로 끝나는 어간이 뭘로 바뀌어? 오나 우로 바뀌는 게 무엇? 비읍 불규칙. 어간 불규칙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와는 원래 그리고 그 다음에 운이는 원래 무엇이었어요? 은이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 비읍이 뭘로? 오 아니면 우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읍이 뭘로? 오 아니면 우가 바뀌었고 어미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읍을 한번 우로 바꿔볼게요. 와. 이렇게 되니까 도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도분이 혹은 돕니가 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돕에다가 원래 니 혹은 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돕이 비읍이 오나 우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하, 비읍이 사라져야 되니까 도우니가 되는 거죠. 우리 먹으니, 먹니라고 쓰죠. 자음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돕니가 돼야 되는 거죠. 돕니인데 얘가 도우니가 됐어요. 왜 도우니가 됐을까요? 비읍이 뭘로 바뀌었어요? 우로 바뀐 다음에 이렇게 도우니가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 자체까지가 바로 뭔 거예요? 어가 아니고 요 녀석이 어미인 거죠. 그 다음 도 어미는 그대로인데 여기까지가 바로 어간이기 때문에 어간이 바뀌었으니까 무엇? 어간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볼게요. 비읍 불규칙이라는 것은 도와라고 하는데 도와라고 바뀌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어간이었던 거죠. 도우니라고 바뀌는데 여기까지가 어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미, 니가 어미. 어미가 그대로 있고 도우가 우는 오 혹은 우는 결국 비읍이 변형된 거기 때문에 뭘로 오우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 어간어미 불규칙이 아니라 어미 불규칙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르 불규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흐르다 같은 경우에는 흐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가 되지 않아요. 흐르어가 되지 않고 우린 어간이 여기까지잖아요. 그런데 얘는 흐르어가 아니라 흘러가 되는 겁니다. 흘러도 어간 불규칙에 해당합니다. 르 불규칙은 리을로 바뀐다 그랬는데 흘러는 어까지가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르 녀석이 리을로 바뀌어서 리을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리을로 채워진 거죠. 왜냐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간 받침에 하나 채워지고 가만있던 어미에 리을로 가서 그러니까 어미가 바뀐 게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러는 어미는 그대로 있는데 흐에다가 리을 이 리을이 알고 보면 뭐예요? 르인 거죠. 르가 뭘로? 리을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어간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가 있는데요. 우는 어떻게? 탈락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볼게요. 이런 용어는 있습니다. 푸다가 있어요. 푸다가 있는데 푸은이 돼요. 푸니라고 하죠, 보통. 그럼 여기까지는 정상이네요. 근데 볼게요. 푸서 안 되거든요. 푸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퍼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퍼서 같은 경우에는 푸다가 기본형인데 퍼서가 됐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아서 혹은 어서는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피음만 온 거네요. 그럼 이 녀석 우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죠. 탈락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푸다라는 용어는 푸니도 돼. 그런데 뭐가 걸려요? 퍼서가 걸려요. 퍼서가 걸리는 이유는 원래 용어는 푸다였잖아요. 그럼 우가 어디 갔냐는 거죠. 탈락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규칙 활용 순두 부를 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어감 불규칙을 했으면 쉽습니다. 여 불규칙 볼게요. 사랑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다. 어간이 사랑하까지죠. 그러면은 아어게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어 혹은 안 되죠. 어떻게 하죠? 여 사랑하여라고 하네요. 공부하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여. 그래서 얘는 여불규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르다라는 말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르다를 어떻게? 그곳에 이르러 도착해서 라는 말이 있죠. 이르어가 아니라 이르러라고 써요. 이르러라고 했다라는 것은 얘는 무슨? 어미불규칙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 해볼게요. 오는 예를 들면 네, 마지막으로 오불규칙을 해볼 건데요. 오불규칙은요, 이게 동사 중에서 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들어보시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쓰입니다. 아이가 용돈을 달라고 한다. 아이가 용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스윗의 의미가 아니죠. 줘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달라고 할 때에 여기 그 달다예요. 얘는 이렇게 활용돼요. 옷을 좀 다오. 조의 의미죠. 이 다오는 원래 원형이 달다예요. 자, 그러면 이
다오가 어떻게 됐냐? 다오가 지금 오불규칙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기본형이 다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쓰였어요? 다오로 쓰였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원래대로 하자면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무엇? 아라로 쓰여요. 아라 혹은 어라로 쓰입니다. 아라 혹은 어라로 쓰여야 되는데 얘가 아니라 오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달다라는 용언인데 얘가 리을은 치지 않죠. 리을은 규칙 활용해서 리을이 탈락한 거니까. 자, 그런데 얘가 아라나 어라로 바뀌어야 될 게, 즉 아라가 뭘로? 오로 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오, 달아라가 아니라 다오라고 하는 거죠. 다오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오불규칙 중에서 딱 하나만 해당하는 용언, 다오가 되고 얘는 오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차 한 잔 다오. 차 한 잔 다오. 기본형이 원래 뭐라고요? 달아라. 달아라. 줘라는 의미인데 리을이 탈락하고 아라 대신에 오가 와서 오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간어미 불규칙 해볼게요. 이 색깔 좋아하시나요? 파라타가 있습니다. 파라타가 있는데 파라타의 어간은 파랏까지겠죠? 파라타가 이렇게 활용됩니다. 파랏 더하기 아 혹은 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죠. 어떻게 써요? 서라고 씁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원형이 어디까지였어요? 파랏까지였어요. 자, 그런데 히읗이 탈락해버리고요. 뿅뿅뿅 가버리고요. 어미가 무엇? 아어가 뭘로 바뀌었죠? 에나 에로 바뀌어서 궁극적으로 팔에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원래 히읗만 탈락하려면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어미는 에서가 되네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팔에서.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는 정상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히읗 탈락이 아니라 이 녀석 전체가 이렇게 팔에서가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간어미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규칙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규칙 활용은 기본적인 형태 아억의 지능고 혹은 은이 어서로 바뀌고 다음으로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탈락이라던가 리을탈락이라던가는 의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규칙 활용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불규칙 활용은 순두부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탈락과 교체로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바뀌기 전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 어미불규칙이 있는데 오불규칙이 있고 얘는 바뀐 후의 이름이고 오 같은 경우에는 다오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것. 어간어미 불규칙이 있는데 히읗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미가 에나 에로 바뀌어져서 팔에서와 같은 색깔어로 쓰인다라는 거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